골다공증도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입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민의 골병 없는 건강 백세를 위한 골병 없는 상담소 진행을 맡은 MC 미미입니다. 김광균 교수님, 이동욱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양대병원 정형외과 김광균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이동욱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퀴즈를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부터 바로 퀴즈가 들어가는 건가요? 골절 예방을 위해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건 혹시 제가 맞추는 건가요? 예, 두 분 중에 먼저 맞히신 분한테 상품은 없지만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상품 주시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꾸준한 치료와 관리, 골밀도 유지, 장기 치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예, 박수만 쳐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절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장기 치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두 교수님의 티키타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영상도 힘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들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만성질환은 이름에도 있듯이 만성 그 질환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유지가 필요한 질환은 제가 만성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혈압, 저혈압이 눈에 띄게 저희가 증상이 나타나고 수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골다공증은 만성질환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골절이 발생되어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만성질환으로 보지 않지만 골다공증은 아주 중요한 만성질환이거든요. 또한 만성질환이라는 뜻은 관리하면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장기간 잘 유지하면 좋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맞습니다. 이게 만성질환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약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골다공증도 만성질환에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럼 사실인 거네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골다공증도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입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효과가 좋은 약물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동반한 그런 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골 건강에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골다공증도 만성질환인 만큼 꾸준한 치료가 또 중요하고 또 다른 만성질환처럼 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골다공증 환자들이 치료 효과에 대해서 좀 체감이 낮다고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제를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주관적으로 잘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 발생해서 내가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 또는 주변에서 갑자기 키가 줄었다 이런 얘기 듣기 전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이 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가 거의 절반 이상이 넘게 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더라도 6개월 정도까지 유지하는 경우도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책임을 환자들한테만 돌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들한테 저희가 골다공증 처방을 단지 처방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환자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또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노인 치료는 다학계적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과 의사, 특히 내분비 또는 정형외과 의사, 여러 의사들이 같이 힘을 써서
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골다공증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협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실제로 또 골다공증 골절 겪고 계신 분들 골절 이전에도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물 복용 절대 쉬지 마시고요. 골절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약물 치료만 꾸준하게 잘 해도 여러 위험을 또 줄일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퇴골절 후에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하면 약을 안 썼을 경우에 비해서 사망률이 43% 감소한다는 국내 보고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골다공증 약제를 만약에 1년만 사용하더라도 척추골절이 거의 70%까지 감소하는 그런 새로운 약제들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고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약물로 사망률 및 골절 위험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골다공증 약물은 복용하다가 중단하는 일명 약물 휴지기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예, 휴직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약을 일정 기간 동안 좀 중단을 하는 거죠. 완전히 끊는 건 아니고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뼈에 이제 흡착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제의 경우에는 골밀도가 증가된 후에 일정 수준까지 유지되는 약제가 있거든요. 일정 기간 후에 계속 올라가지 않는 거는 단점일 수도 있지만 조금 쉬어도 어느 정도 골밀도는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휴지기를 가질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약제가 휴지기가 필요한 약제인지 잘 상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다 휴지기가 있는 걸 생각하고 약제를 중단하게 되면은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이 약을 먹고 혈압이나 혈당이 정상화됐다고 약을 끊지 않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도 어느 정도 골절의 위험이 줄어들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대개의 약제들이 약물을 끊으면 골밀도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지속하고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이제 약제를 변환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약물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골다공증 약물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T 점수라는 것이 마이너스 2.5 이하면 저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고 약물을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1년간 저희가 혜택을 받고 다시 골밀도 검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골절이 발생한 경우는 골밀도에 상관없이 3년간 보험급여 혜택을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1년, 3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골다공증 치료보험 기준에서 이 부분에서도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지 의견도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현재의 보험 기준이 골다공증 지속 치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골밀도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약이 보험이 된다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문제는 약을 써서 좋아지면 마이너스 2.5보다 좋아지면 이제 보험이 안 돼요. 그럼 약을 끊어야 돼요. 끊으면 다시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또 다시 보험이 되면 또 약을 써요. 그래서 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 골다공증이 한번 진단이 되면은 골절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보험 때문에 썼다 끊었다 썼다 끊었다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지속 치료의 문제점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감소증 있지 않습니까? 감소증은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골절이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 저희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감소증 단계인 그 T 점수가 마이너스 2.5에서 1.0 사이에 있는 그런 골감소증 환자들도 급여 혜택을 받아서 골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 가기 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장기 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이자 설명인 것 같아서 이번에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또 교수님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는 사람 살리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골절은 사망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일에 있어서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장기간 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진, 정부 관계자, 그리고 언론 등의 매스컴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치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최근 1, 2년 내에 골절이 있었던 경우에는 골절의 초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골밀도를 빨리 올릴 수 있는 약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의료진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꼭 알아야 할 골다공증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함께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